위원장으로서 이제 위원회를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소속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줘야 되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제 소감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습 격차가 또 벌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에 적응을 하거나 또 능력이 갖춰진 아이들은 오프라인 수업하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하면서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 또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받아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습 격차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우려스럽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 학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세대에서는 학원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학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학원을 보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 교육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가장 큰 거는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죠, 사실은. 원도심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서 학생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유휴교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남아있는 유휴교실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죠. 신도심은 또 나름대로 과밀학급 때문에 교육에 대한 환경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심에 대한 이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신도심으로만 가는 젊은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원도심으로 유입을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바로 이 교육 균형을 이뤘을 때 지역 균형도 골고루 발전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하나의 또 문제이면서 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이 된다라는 걸 요즘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동영상 수업을 하는데 구동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프로그램 시스템을 그 하나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일원화시켜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축을 해줘야 된다.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시간이 수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업 시간에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많이 줘야 되죠. 일선 학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설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주로 이제 원도심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원도심 학교에 예를 들어 화장실이 일시적으로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안전시설에 놀이시설에 일시적으로 망가졌다든지, 이것도 그거를 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시설지원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시설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너무도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자. 그래서 시설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시설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수요도 많잖아요. 고유의 선생님들의 고유 업무, 또 행정실의 고유 업무를 떠나서 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을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업무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고유 업무 아이들의 지도하는 시간에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아마 전국 최초로 행정지원센터를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센터를 운영을 해요. 기존에 없던 그런 이 정책들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또 요구를 하고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동안에 부평 내에 개발을 하는데 가장 저해됐던 게 부대거든요, 군부대. 그래서 거기에는 미군 캠프마켓, 또 삼보급단, 그리고 공병부대.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성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 세 가지 부대에 대한 거를 어떤 부평의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16년 말에 골포천이 국가천으로 지정됐거든요. 여기 발원지 칠성약수터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서울 한강까지 가는 게 한 15.2k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1번가 사업이 그 복원 사업과 또 하수 종말 처리장에 센터 짓는 거, 그리고 굴포천 주변에 걷기 도로, 걷기 하는데 이런 데를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원 사업이 첫걸음이에요. 그래.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원도심, 신도심의 교육 격차 해소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신도시로 갈 수 있는 여력 되는 분들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신도시로 가지 못한 시민들은 원도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원도심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명분을 드려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신도심을 선호하던 학부모님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오고 그 원도심에 돌아온 젊은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활동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지역이 다시 균형 잡히고 이런 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게 반대적으로 가는 거야. 어쨌든 교육청이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뭐 때로는 방향을 가져갈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